최근 하이브가 아이돌들을 평가한 보고서 문건이 공개되어 많은 K-팝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타사 아이돌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 뉴진스 견제, 자사 출신 아이돌에 대한 비방 등 너무 원색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어 문건을 읽는 사람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들었죠. 하이브는 보고서를 통해 타사 걸그룹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비비지. 하이브는 자사 아이돌이었던 여자친구의 멤버들 일부가 모여 결성된 비비지를 데뷔 직전 평가하는 문건을 남겼는데요. 하이브는 비비지 소속사에서 멤버들을 예쁘게 보이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지만 자신들이 여자친구 말미에 만들어둔 미의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죠. 하이브는 여자친구 마지막 앨범 시리즈인 회 시리즈 앨범에서 여자친구에게 마녀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여자친구가 보여주던 이미지와 많이 달라져서인지 해당 컨셉은 팬들 안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본격적으로 여자친구의 앨범에 참여를 시작한 회 시리즈의 두 번째, 세 번째 앨범은 오히려 음원 성적이 떨어지기도 했죠. 또한 비비지는 오히려 여자친구의 마지막 앨범 타이틀곡인 마고의 디스코 컨셉과 축제 분위기만을 가져가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느낌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과거 여자친구의 앨범에 참여하던 스태프진들이 많이 참여하여 더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주에 대한 하이브의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유주의 솔로 데뷔 앨범을 보고 하이브는 촌스럽고 청승맞은 오리엔탈 기믹, 사랑에 목매는 듯한 가사에 대한 비난이 있었죠. 그러나 유주의 앨범에 관해 당시 해외 매거진들의 평가를 보자면 미국의 틴보그는 유주가 아티스트로서 확연히 차별되는 미학과 사운드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을 했고, 영국의 음악 평론지 NME는 유주의 솔로 데뷔곡 놀이에 대해 기존 걸그룹이 내놓았던 것과는 달리 깊고 가슴 아픈 감정을 겹겹이 드러냈다라는 호평을 했었습니다. 엠믹스도 데뷔 전부터 하이브에게 평가당했는데요. 데뷔 타이틀곡 5호가 트와이스의 히트곡 TT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JYP가 트와이스의 대체품을 찾고 있다고 평가했죠. 아티스트인 아이돌들을 상품처럼 대체품 취급하는 것에 많은 K-팝 팬들이 분노했었는데요. 이 외에도 티징 사진들이 예쁘지 않다, 트레일러 영상이 난해하다, 오프닝 영상이 엔하이픈 인트로 영상과 비슷하다는 비난이 있었죠. 거기에 멤버들이 예쁘지 않다와 센터감이 없다는 외모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팬들은 전혀 동의하지 못했죠. 엠믹스의 대표 비주얼이라고 하면 많은 K-팝 팬들은 바로 서륜을 떠올릴 만큼 엠믹스에는 4세대 걸그룹 대표 비주얼 멤버가 있는데요. 최근 비주얼로도 주목받고 있는 지우, 고양이상의 막내 규진, 청순 비주얼의 리더 혜원, 보이시한 느낌이 강한 베이, 이국적인 느낌이 강한 릴리까지 각자 비주얼적으로 개성 있는 멤버들이 있는 엠믹스입니다. 블랙핑크 지수, 리사. 블랙핑크 지수에 대해서는 관련된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올 공식 SNS에 올라온 사진 중 김연아와 지수의 사진 순서에 대한 팬들의 항의가 있었다는 것이 하이브 문건에 적혀 있었죠. 해당 논란은 지수가 디올의 글로벌 앰버서더인데 김연아보다 뒷장에 사진이 나와 팬들이 항의했던 논란인데요. 하이브는 이러한 논란을 동아시아 중화권 팬덤의 문제라고 봤죠. 또한 블랙핑크 개인 팬덤이 로제 열애설, 약물설 등과 같은 다른 멤버의 악성 루머를 기획한다는 식의 근거 없는 소문까지 적혀 있어 블랙핑크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사에 대해서는 작년 크레이지 호스 쇼와 관련된 이슈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 무대로 인해 팀 자체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 걸파워나 젠더 이슈를 테마로 가져온 적 없는 그룹이다. 헤테로 연애, 즉 이성 간 연애에 집중하던 팀이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해당 평가 역시 잘못되었다는 게 팬들의 의견인데요. 최근 블랙핑크 멤버들은 솔로로 활동하여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제는 아파트를 통해 글로벌한 인기를 보여줬고, 제니는 만트라를 통해 여성 간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리사도 뉴 우먼을 통해 당찬 자신에 대한 노래를 했는데요. 그리고 내년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브의 성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던 듯합니다. 아이브에 대한 문건은 베디 활동을 할 시기에 작성되었는데요. 아이브가 뮤직뱅크에서 1위를 못한 점, 해외 빌보드 차트 성적이 좋지 않은 점들을 꼽으면서 하이브는 아이브의 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아이브가 트리플 타이틀을 내세우며 해당 앨범에 대한 호불호가 있었으나 베디의 성적이 위기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에서 11월 월간 차트 1위를 차지하였고, 유튜브 글로벌 탑100 주간 차트에서
차트에서도 48위라는 성적을 보여줬죠. 또한 음악방송에서도 뮤직뱅크에서 1위를 하지 못했을 뿐 인기가요에서는 3주나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쇼챔피언, M카운트다운 등에서도 1위를 했었습니다. 즉 뮤직뱅크에서 1위를 못한 것이 위기라기엔 당시에도 아이브의 인기가 너무 좋았죠. 또한 나영석 PD와의 라이브 방송도 세븐틴과 비교하며 어색하고 조마조마하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해당 라이브 방송의 풀영상 조회수가 약 93만 회로 높은 조회수를 보여주죠. 즉 많은 팬들이 하이브의 평가와 같은 비난적인 시선이 아닌 즐거운 시선으로 방송을 봤다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하이브는 유진이의 스모크 챌린지도 마이너스라고 말하면서 아이브가 안무를 잘하는 팀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당시 유진이의 챌린지가 보기에 이상하지 않았음에도 필요 이상의 실력 평가 댓글들이 달린 것에 의문을 품기도 했고, 아이브는 멤버들의 기럭지를 살려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안무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대신 동선 활용이 복잡하다고 설명했죠. 그러면서도 항상 포인트 안무들로 화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아이브란 팀이 안무를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하이브는 아이들의 누드 성적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는데요. 초동 판매량이 67만인 이유가 중국 쪽 화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를 중국 쪽 인기라고만 할 수도 없었는데요. 아이들은 당시 누드가 타이틀곡인 앨범 아이러브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7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은 라디오 방송이 중요한데 라디오 방송 관련 차트인 미디어 베이스 차트에서도 39위에 랭크되었다고 하죠. 또한 하이브는 중국 팬덤이 한국 차트를 통해서 대리덕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국내 9개 차트에서 모두 1위를 했다는 퍼펙트 올킬을 하며 많은 K-POP 팬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이브는 타사 아이돌의 성과를 어떤 식으로든 평가절하하려는 모습이네요. 하이브의 문건들을 보면 타사 아이돌들을 여러 핑계로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죠. 하이브는 해당 문건에 대해 사과문을 올리며 현재 모니터링 문건 작성을 중단시켰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이 문건을 보고 분노한 K-POP 팬들에게 당장 다시 신뢰를 얻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두유람이었습니다.